지금 뭐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국민의힘의 경선입니다.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 올라서 있는데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이제 이렇게 두 분이 올라와 있는데, 자, 이 두 분을 선택한 민심과 당심, 이제 건너집 맞은편 집에 계시는 우리 성 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기 대선 초기만 하더라도 네, 보수 진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반대 분위기가 훨씬 컸었잖아요. 예, 근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탄핵 찬성하셨던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이런 지지세가 만만치 않게 변하는 걸 보면서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본선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셨던 분들이 뭐 저는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합니다만 그분들도 본선 생각하고 본선 이기려면 중도층도 우리가 설득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후보들 중에서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것,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도에 오히려 저런 것들이 더 먹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꽤 견줄 만한 정도로 지금 왔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서 한 명, 찬성에서 한 명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저희도 했던 건데 근데 찬성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좀 많이 나타났으니까 한동훈 후보 올라갈 거라는 건 예상은 다 했었는데 네. 이쪽 반대쪽에서는 저는 홍준표 후보의 흐름이 좋았다고 봤거든요. 네. 좀 상승세 있고 하락세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제동이 걸린 게 한덕수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네. 보수 지층에서 일부가 또 한덕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지지. 근데 그걸 김문수 후보가 유일하게 초반에 단일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흡수를 해버리는.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게 갈 표가 한덕수를 이렇게 쿠션처럼 쓰리 쿠션처럼 친 다음에 김문수한테 갖다 이렇게 그런 것 보십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탄핵 반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네. 홍준표 후보로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좀 많이 잘 싸우는 것 같은데 하면서 넘어가시다가 네. 한덕수로 갔다가 근데 홍준표 후보가 초반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얘기 거절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더 다시 김문수 쪽으로 좀 쓸려 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상승세가 좀 멈칫하면서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간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그 결과 나오고 나서 은퇴하고 당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뭐 좀 기분이 뭐랄까요 정당주의자로서 뭔가 네. 그분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 22년에도 갑자기 외부에서 온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졌잖아요. 네. 난 자기 입장에서 30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당에 들어온 지 한 1년 남짓한 한동훈이라는 후보한테 또 그리고 당을 많이 떠나 있었던 홍준표 후보도 당을 잠시 떠난 적은 있습니다만 당을 또 많이 중앙정치에 많이 떠나 있었던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한테 밀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네.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민심은 얻었으나 당심을 얻지 못하여 이제 이렇게 좌절되는 경우가 거듭됐잖아요. 중간에서 그쵸 뭔가 김문수 후보는 그냥 줄곧 당신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냥 민심에 가 있었고 네. 홍준표 후보는 그 양쪽을 그러니까 나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본선 이기려면 양쪽 다 얻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잘 되다가 한덕수라는 변수는 아무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 변수에 좀 본인의 판단력이 좀 미스가 난 게 아닌가. 저는 네. 좀 어제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호 대변인께요.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6월 3일까지 힘을 보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먼저 1차, 2차로 이렇게 탈락되는 분들이 뜻을 모으고 끝까지 같이 손을 맞잡고 6월 2일, 3일까지 이제 최일선에서 혼신을 다해서 후보 못지않게 뛰어주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일 것이다 그랬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는 그냥 표표히 나는 정치 그만하겠다. 굿바이 아듀 그리고 당적까지도 이제 파버리시겠다는 말씀 좀 험하게 하셨는데 왜 이러셨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느끼진 않았고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바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봤는데 네. 홍준표 그 후보께서 그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아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왜 나중에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좀뭐 마치 그냥 결정적으로 떠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 이제 정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뭐 선거운동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정치인이 아닌데 당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다. 저는 그런 그 의지라고 해서 보수 정권 재창출은 그래도 힘을 보태시고 떠나는 게 도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그 기자로서도 보고 이제 쭉 뭐 인터뷰도 해봤고 봤었던 일에 어제가 제일 멋있었어요. 아, 예. 정말 그 진짜 그 마음이 그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쓰신 건가요? 그것처럼 진짜 편안한 얼굴로 오셨더라고요. 네. 내내 편안하셨어요. 홍준표 후보는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뭐 여론조사 돌려보고 이제 그 캠프에서 돌려보고 하셨을 테니까 캠프 그랬을 수도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계속 돌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홍준표 테마주가 폭락을 미리 하고 있었고. 네. 감동적인 미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참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1분 동안 말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랬는데 저는 조금 조마조마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실 4명의 후보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2명 발표하는 거는 해보지 않았었던 일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정말 그 아니함만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그 조마조마함을 다 갖고 있었어요. 네. 당직자들도. 근데 홍준표 후보께서 진짜 흔쾌하게 발표되자마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2명한테 악수하고 축하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 발표 본인의 그 소회를 발표하는 장면 보면서 거기 있던 분들이 다 되게 그 가슴이 찡했다고. 그렇군요.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분 그 홍준표 후보께서 뭐 앞으로 나가서 또 이제 선거운동하고 연설하고 유세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여기까지 밑거름이 되고 아름답게 거기서 이제 그 밑거름이 되면서 거기서 마무리하는 그 장면만으로도 되게 큰 자산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어제는 저는 정말 홍준표의 매력이 터진 날이다. 저는 되게 멋졌습니다. 정말. 멋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이렇게 깐족됐던 제가. 그 현장 한번 보시면 네. 그 생중계됐었던 현장 보시면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어요, 진짜 어제. 이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두 분이 붙는데 그 토론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성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 김문수로 1대1 마수 토론 때 그때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했었죠. 하긴 네. 했었는데 그때도 결국 나왔던 걸 좀 반복할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반복될 것이다. 그때 왜냐면 두 분이 올라왔으니까 네. 본인들이 했던 이전 토론이 유효했다, 잘 먹혔다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저는 이 마수 토론이나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만 거기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의 장점도 좀 드러났고 근데 단점도 너무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예를 그러니까 들다면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딱 2글자로 표현하신 그 깐쪽이라는 아니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자격지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준비를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가장 말도 잘하시고 네. 근데 너무 약간 몰아세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랑 할 때 그 전과 이야기했던 거는 전과 6범이다. 예 저희 지정에서 봐도 뭐 저 얘기를 굳이 저거는 좀 너무 똑같은 전과라도 전과의 내용이 다른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지금 또 그렇게 왜 또 저를 또 그렇게 거기까지는 유도하십니까? 저를 또 왜 그렇게 유도하십니까? 그거 상관없이 그거 상관없이 전과 4범인분하고 전과 6범인분하고 6이 숫자는 크지만 내용은 이제 이쪽이 좀 그렇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 공격하는 모습들이 조금 한동훈 후보의 단점으로 부각됐던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토론회를 통해서 단점을 좀 최대한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못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는 약간 대신 민심은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심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았나. 근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아마도 그런 부분 그리고 그때 토론회 때 기억하면 마스 토론 때 보면 그 배신자 프레임 한동훈 후보가 계속 안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아마 근데 또 한동훈 후보는 그걸 그냥 본인 했던 대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줄곧 변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탄핵은 잘못됐고 비상계엄 이거 민주당 탓이다라는 그 논조 계속 유지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한동훈 후보나 그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당심이 갑자기 한동훈 후보를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더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하도록 만드는 게 한동훈 후보의 남은 과제일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갑자기 뭐 비상계엄이나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번복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마스토로 때 했던 배신자 프레임 비상계엄 아직도 그 입장 유효하냐 이거 갖고 똑같이 한번 반복되지 않을까.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그 토론의 내용 콘텐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를 몰아세운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표가 많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쵸, 태도가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한동훈 후보 그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사자 토론 때 조금 그걸 누그러뜨리려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는데 네. 근데 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이거 잘못된 네. 게 이거 네.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는 완벽한 대문자 T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뭐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가 아니라 그거 아닌데요. 그거 틀린 곧바로 말인데요. 그냥. 그거 네. 틀린 말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뭐 법인 카드를 써도 된다는 말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우는 게 약간 그 검사 그러니까 출신. 상대편의 네. 말을 이제 듣고 사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멘트 벽이 뭐, 이 테니스공 튕겨내듯이 나쁘게 표현하면 말꼬리 잡아서 예. 뭔가 그 취조하듯 들어가는 그 검사의 습성이 저는 아직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거를 뒤엎을 정도로 말을 잘하시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보수 그런 좀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그 모습이 그렇게 너무 차가워 보여서 마음을 열기가 어렵지 않을까. 성 의장께서 이재명 후보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치고 네. 어떤 후보가 나오기를 이재명 후보는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더 편하다. 그러니까 더 원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를. 김문수 후보를 네. 더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할 거고 누가 나오든 뭐 선거를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지금의 지지율과는 다른 양자 구도가 양자 지지율 나올 겁니다. 그 지지율이 나와야 뭔가 좀 더 안심할 수 있거나 좀 더 긴장해야 되거나 판단되는 거지. 그게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지금 나오는 양자 구도는 사실 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잖아요. 제가 만약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은 한동훈 이재명 하면은 저는 한동훈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김문수를 밀어줘야 되니까. 한동훈 지지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자 대결 지지율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합쳐졌을 때 한 명의 후보가 됐을 때 그 지지율이 진짜 지지율이지. 그때까지 뭐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지금 나누는 거 2배 차이 난다고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김문수 후보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일단 조기 대선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파면당해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뭔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닌 듯한 김문수 후보가 저희가 봤을 땐 프레임이나 구도에서 훨씬 좋죠. 참 말씀을 잘하세요. 얄미울 정도로.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나이 차이가 22살이더라고요. 네, 어찌 됐든 네, 네. 그 자리에서 결국은 이제 김문수, 한동훈 결국은 이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한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비치냐일 텐데 네, 네. 김문수 후보는 어떤 전략을 펼 거라고 보세요? 그 10시 TV조선 네. 그 토론회인데 저는 시청률 3% 넘을 수 있다 예상하거든요. 네, 네. 지난번에도 2점대 후반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곳이거든요. 네, 그 네. 방송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네. 2몇 % 정말 그 굉장히 높은 거. 오늘은 3%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생각하고 네. 탄핵 뭐 이 얘기는 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뭐 진행자가 물어본다면 네. 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동어 반복이거든요. 똑같은 네. 얘기 또 하는 거고 이제 다 알아요. 시청자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 저희 네. 당 지지자들이 정책 토론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토론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김문수는 맑은 사람이구나. 네. 참 정직하고 네. 이제 몇 가지 무슨 그 상처를 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뭐 도지사입니다. 뭐 하고 뭐 전광훈 목사 뭐 이런 부분도 해서 네. 이제 그 약간 이제 더 씌워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토론회 통해서 그런 걸 벗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김문수 네. 후보는. 한동훈 후보는 역시 똑똑하다. 그다음에 전투력이 있다. 네. 그 이제 본선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이 두 사람을 최종 2위까지 네. 밀어준 그런 그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서로의 약점을 덜 드러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한동훈 후보는 아까 송 회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본인의 어떤 공격 본능, 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얼마나 내가 자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느냐, 줄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일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분이 장관도 하고 지사도 해서 경륜이 있는 건 알겠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스마트함과 정책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를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되게 그 좋은 그 맞수인 것 같아요. 22살 차이인데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이건 되게 젊었을 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어제 저는 그 4명의 후보들이 다 그 발표 전에 화합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되게 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우리 당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잘 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이번엔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원팀이 돼야 된다라는 걸 다 강조를 했고 한동훈 후보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기면 내가 앞장서겠고 내가 만약에 진다면 나는 그 후보 바로 뒤에서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밀겠다라는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후보가 서로 치열하게 부딪히긴 했지만 서로에 대해서 그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번 토론회 때. 네. 그래서 이게 누가 되든 약간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왜 곧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나경원 후보가. 지난 탄핵 국면에서. 근데 그렇죠. 색깔도 다르고 뭐. 색깔 다르고. 자,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둘 중에 누가 될까요?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 재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마음에 집히는 사람은 있기는 있으시죠. 그쵸. 네, 있죠. 예. 네. 공개하시겠습니까? 근데 공개하세요. 제가 공개하는 게 네. 그 후보에게 득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저거 봐라, 뭐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편애하는 후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실이 되지도 않아요. 기억이니까 해보세요. 희우시니까. 이게 방송이 다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시청자들 기다리고 계신데 해보세요. 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지금 하면 네. 김일 것 같은데 토론회 이후에 한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표가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뭐 작은 차이지만 계속 앞서 있었어요. 네. 근데 아까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대한 그 단점을 좀 막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저는 그러면은 보수 지층에서 그래도 이 그 계엄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더 먹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더 많은 분들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점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거든요. 저거 왠지 그 다른 그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 포용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좀 강성 지지층도 우리 당 안에 있는데 뭐 포용 못할 것 같은데라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안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토론에서 그걸 보여주면 준비하지 않을까요? 지금 토론에 대한 지금 평가는 충분히 들었을 텐데 이걸 듣고도 준비를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하면 전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당장하면 김문수지만 TV 토론 뒤에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전 한으로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너무 뻔한 얘기죠. 역시 빈틈없는. 선거전이 짧다는 게 예. 이게 변수죠 사실은. 사실은 그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상수로 굳어져 있는 한덕수 대행하고의 단일화를 누가 더 유연하게 할 것이냐. 국민들이 보시기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단일화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둘 다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예. 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네. 높은 산 꼭대기로 그 생각하면서 가면 못 가거든요. 예. 그냥 눈앞에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걷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당의 경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이게 5월 3일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저희 당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드디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수가 되면 네. 저는 아까 성 회장님 말씀대로 지지율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또는 자연스러운 어떤 빅텐트가 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 아닐 가능성도 있죠. 다 했는데도 여전히 당 밖에 그 후보가 더 높다, 많이 높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뭔가 이제 민심에 반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의 가능성도 다 염두에 두되 지금 주어진 단계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자. 그리고 누가 단일화에 더 유리하냐? 그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유연한 단일화, 좀 부드러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A 후보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 분도 있고. 김문수가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면 네. 또 어떤 분은
좀 더 극적인 단일화를 위해서는 비후보가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한동훈이 나온 거 생각하는 아니냐. 분도 있고. 예. 세대 차이도 있고. 네네. 그분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궁금해요 당원들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 그 집단 지성은 어떤 결과로 나올지 네네네. 궁금하다. 근데 지난번 작년 저도 입당하고서 작년 전당대회 처음 겪어봤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 당 대표가 됐었던 전당대회. 네. 그때 제 느낌은 지역에서 이렇게 그 저희 당원들 네. 좀 고령층이 많으시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야 정말 정보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제가 아는 거 이상으로 알고 있고 네.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되게 정확하게 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해야 그게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때는 그게 한동훈이라는 대표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견제해주고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좀 끌어오기도 하고 네. 그래야 된다라는 그 판단이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60몇 %로 나타났어요. 네. 근데 결과는 꼭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네. 어쨌건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는구나라고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